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원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이 세금 문제인데요, 오늘은요. 네. 이 서울 시민의 지방세 체납액이 올해 들어서 2015년 들어서 상당히 급증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네, 우선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서울 시민의 지방세 체납액은 1조 3,04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4년 전인 2011년 대비해서 무려 50%나 급증한 수치인데 지방세 체납액은 2011년도 8,658억 원, 2012년도에는 1조 원이 넘으면서 1조 598억 원, 그리고 2013년도 1조 1,871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조 1,622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소폭 감소하는 흐름 보였지만은 올해 다시 한번 급증 흐름 보였고, 네. 체납액도 체납액이지만은 체납률 역시나 상당히 좀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납률이 6.19%대, 그리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6.5%, 2012년도 7.56%, 2013년도는 8.71%인데 2015년도 7월 최근 현황만 봤을 때는 무려 12.6%대의 체납률을 기록하면서 5년 사이에 체납률이 무려 2배 이상 뛴 것은 역시나 짚고 넘어갈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률이라는 것은 전체 지방세에서 내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2.6%가 지방세를 안 냈다는 거 현재요? 네, 맞습니다. 큰 수치네요, 굉장히.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서울 시민의 지방세 체납액 그리고 체납률이 올 들어서 이렇게 급증을 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겠네요. 네, 우선은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나 체납액 자체가 커졌습니다. 지방세가 상당히 좀 많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국민들의 약간 시민들의 그런 부담 요인도 많이 커지면서 체납액과 체납률이 오른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겠고, 또 다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체납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베이비부머 은퇴가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유리지갑, 약간은 월급쟁이에서 이제는 자영업자로 많이 변화되는 그런 시대인 만큼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체납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단순히 체납액이 높다라고 해서 약간은 불성실 체납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구조가 현재 시점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기 상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네, 경기와는 충분히 관계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정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중소, 소상공인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체납액이 크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자치구들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또 재정이 어려운데 이 지방세가 계속 안 거치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각 구별 체납액과 관련된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강남구가 가장 많은 체감액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구가 3,112억 원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서 서초구가 1,506억 원, 그리고 용산구가 778억 원, 송파구가 763억 원 순입니다. 강남 3구에서만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이 5,381억 원에 달았고, 이는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약 51%를 차지하는 만큼 소위 말한 부촌 내에 있어서의 체납률이 상당히 좀 높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서초, 그리고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의 체납액이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지금 차지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셨을 텐데, 이곳은 이른바 부촌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러니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부촌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고액 체납자가 좀 많은 그런 구인 만큼 체납액과 체납률도 상당히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1억 원 이상 체납자 수는 7월 말 기준 1,303명이었습니다. 2011년 대비
108.15%가 늘어난 그런 수치인데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는 전체 체납자의 0.09%, 0.1%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은 이 관련된 사람들이 납부하지 않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전체 체납액의 약 27.29%를 차지하면서 4분의 1이 넘는 체납액이 0.1%의 소수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수는 8,031명으로 2011년 대비해서 64.74%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슈 역시나 서울시 전체 체납액 1조 1,662억 원 중에서 약 57.9%의 고액 체납 57.9%가 차지하는 비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액 체납자가 되지 않은 그런 세수가 역시나 전체 세수의 절반 이상이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은 대다수의 시민들은 세금 다 잘 내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렇게 체납액과 체납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이 극소수의 그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체납액과 체납률이 높아지고 있다. 뭐 그렇게 정리해도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그 세금을 안 내는 겁니까? 뭐 돈이 네. 없어서 안 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뭐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거예요? 네, 우선은 뭐 돈을 없어서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네. 사정이 앞서 말씀드렸던 여의치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19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들의 고액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서 외제차를 보유한 사람들의 수치가 나왔는데 네. 강남구가 107명으로 120대가 보유에 대한 현황이 있었습니다. 서초구 역시나 44명이 53대를 보유, 송파구가 19명이 22대를 보유하면서 외제차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조금은 소득이 높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좀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어느 정도 고액 차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시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평범한 시민들은 세금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 다 직장에서 다 가져가 버리는데. 네, 그래서 고액 체납자들의 지금 체납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뭐 외제차를 근데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세금을 낼 형편이 되는데도 그렇죠. 버티고 있다 이렇게 조금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들의 이렇게 외제차 보유 현실을 보면 1인당 외제차를 한 대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과연 세금을 낼 의지가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방세 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 체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대책은 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지방세 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만약에 상습적으로 체납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더 악화시키면서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복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원활한 그런 소득 분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또 한 가지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실감이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 납세 문화까지 저해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 올바른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담반에 대한 필요성 그에 대한 더욱더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중심으로 해서 국세 징수법과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뭐 출국 금지라든가 신용정보 제공, 관원 사업 제한 등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조치가 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방세를 내고 지방세를 잘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세 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자라는 계속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의 실행을 만약에 옮긴다라고 한다면은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세금 징수율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강화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럼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뭐 몇천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개한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예, 우선은 국세보다는 아무래도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좀 분이익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많은 시민분들께서 국세는 꼭 내야 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 조금 밀려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문화식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그 있는 외제차 것으로 같은 경우는 판단됩니다. 압류를 안 당합니까 그러면은? 예, 우선은 국세는 압류를 하잖아요, 그죠? 예, 사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압류와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국세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에 따른 뭐 행정 절차라든가 그리고 성공률이라든가 이런 거 좀 많이 낮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액자들은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는 게 국가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게 서울만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에도 이렇게 문제가 있나요? 네, 우선은 수도권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비슷한 문제점이 현재 시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해마다 늘고 있고 징수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웅래 의원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 17개 시도시 체납의 총액은 지난 2012년도 3조 3,721억 원이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3조 4,849억 원, 지난해는 3조 5,204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고 체납액에 대한 진수율 역시나 가장 낮은 곳으로 인천으로 지난해 3,426억 원의 체납액이 있었지만은 고작 121억 원만 징수에 그쳤습니다. 징수율이 3.5%에 불과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부터 내리 9,000억대 체납액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 바로 옆 경기도라든가 인천 역시나 지방세가 잘 거치지 않으면서 재정에 대한 여건이 부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세 체납이 늘고 있으면서 지방 재정이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있어서 지방세 체납이 만약에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각 지방자치제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업이 만약에 차질이 빚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지방자치에 속한 여러 기업이라든가 가게에 대한 소득도 감소세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방 재정에 대한 여건이 악순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세 체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제도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결선 처분으로 없어지는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징수 의지와 더불어 행정자치부의 제도 개선에 대한 제도안이 마련이 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결선 처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올해 징수하지 못한 부분들은 그냥 결선 처리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우선 대부분의 금액 그렇게 처리는 안 되지만은 네.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결선 처리를 통해 갖고 조금은 감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정 조치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세금을 걷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허공에 날리는 돈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 같은 경우 국세청이 그 특별반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끝까지 추적해갖고 찾아가서 받아내고 하던데 지방세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하군요. 우선은 그런 관련된 시스템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던 국세청 대비해서는 조금은 파워라든가 영향력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 육성도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소액의 세금을 못 내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제차 뻥뻥 굴리고 다니면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조금 문제를 좀 전환시켜서요. 근데 이 잘못 거친 지방세, 이거 어떤 문제죠? 지적되고 있던데. 네, 지방세가 잘못 고쳤어요? 네, 우선은 신희진 새누리당 의원이 행정자치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에 의하면은 지방세 과운하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도 5년간 잘못 거친 지방세가 110만 3천 건에 이른다라는 그러한 이슈였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8,992억 원에 이루었습니다. 지방세 과언합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과 역시나 수도권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5년간 지방세 과언합으로 가장 과언합이 진행이 많이 진행된 자치단체는 경기도였습니다. 건수는 30만 8천 건, 금액은 2,939억 원에 달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11만 4천 건으로 2,417억 원,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11만 1천 건으로 약 770억 원의 과언합 관련된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좀 비난적인 그런 여론이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10만 원을 내야 될 걸 12만 원으로 잘못 징수했다든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지방세를 거둘 이유가 없는데
그 부분을 거뒀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세금 내신 분들은 되게 억울하겠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건수랑 금액이 지금 상당하거든요. 이렇게 과온합이 상당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원인 같은 경우는 역시나 행정기관의 착오입니다. 아무래도 방대한 그러한 양을 좀 계산을 해야 되고 또 여러 사람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세금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복잡한 그런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법률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 역시나 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착오로 인한 것이 약 90%에 이릅니다. 99만 7천 건으로 3,251억 원이 네. 행정기관의 착오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제출되었고 과세자료 착오로 인한 45만 5천 건, 약 1,061억 원이 과세 자료 제출에 따른 착오였습니다. 또한 감면 대상자인데 감면 대상자인지를 모르고 부과한 것도 그리고 이중부가 되는 모습도 보였는데 22만 건으로서 그리고 16,000건으로서 각각 1,020억 원대 그리고 52억 원으로 나타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행정이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은 110만 건이라 그러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착오로 보기엔 좀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우선은 뭐 시스템적인 측면도 있겠고 또 과세에 대한 감면 혜택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이 필요한데 그 네. 관련된 서류 제출에 대한 안내가 좀 미흡하거나 혹은 체납자들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그 관련된 서류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도 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뭐 행정기관의 잘못이다라고 100% 좀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세금을 안 내면 제때 기한 내에 안 내면 또 10%인가 더 붙죠. 가산세가 붙죠. 맞습니다. 계속 그러던데. 네. 그럼 이렇게 그 행정부에서 행정기관에서 잘못해서 세금을 우리가 더 많이 내거나 네. 그런 과원합 부분에 대해서 다들 돌려받았나요? 네, 우선은 돌려받을 수 있는 과정 그리고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을 통해서 환불받은 불복 청구 금액은 지난 5년간 5,741억 원으로 10만 8천 건이나 됐습니다. 이는 전체 과원합액의 63.8%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연도별 불복 청구 금액은 2010년도 839억 원, 그리고 2011년도 7,908억 원이었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882억 원으로 커졌고 2013년도와 2014년도는 각각 1,265억 원 그리고 1,956억 원으로 늘어나는 모습 보였는데 63.8%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돌려받았지만은 복잡한 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을 거쳐야 됐고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은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 건 경우는 좀 액수가 큰 그랬을 때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소액, 예를 들면 일반 서민들이 지방세 부분에서 과원합으로 해서 피해를 당했을 때 그때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그 잘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을 테고요. 예, 우선은 뭐 사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소액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징수가 됐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고 또 세무사라든가 전문가를 끼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금에 대한 과원합을 알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구체성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스템이 좀 잘 돼 있습니다. 네. 조금만 노력하고 공부한다라고 한다면은 소액 세금을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과원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은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 지방세라고 하면 걷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과온합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기관의 징세 편의주의로 인해서 이렇게 지방세 과온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방세 체납과 과온합의 현실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노원구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나서겠다 이렇게 해서 이목이 모이고 있죠. 네, 우선은 노원구 현행 지방세법 때문에 군의 노인복지 주택 신규 매수자들의 세금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법 개정을 건의할 것으로 계획이 현재 발표가 됐습니다. 네. 노원구에 따르면 중계 2동과 3동 중앙 하이츠 아쿠아 아파트 단지를 새로 산 주민들이 가구당 1,750여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지방세법이 7월 개정되기 이전에는 이 세금이 4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무려 7월 개정 이후에 3배 넘는 그러한 상승률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주방 하이츠 아쿠아는 노인복지 법상 노인복지주택으로 자유롭게 양도라든가 임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시작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이 아닌 기숙자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 약간 상업용으로 명시를 하면서 취득세율도 4%대로 일반 주택 1%보다 상당히 좀 크게 적용하고 있고 네.
주거 시설에 대한 무단 용도 변경을 막자라는 취지였지만은 아무래도 노인이라든가 사회적인 약자를 고려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은 과도한 세금 징수가 아니냐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노원구에 대한 노력군들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노원구의 거리가 지방세법 고민에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논의도 포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심기원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